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우입니다. 야,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연휴 끝날 때쯤이면 늘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갑자기 또 터져버린 중동발 악재에 국내장도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새로운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에 사실 뭐 안 좋은 구석들 많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구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무의미하지 않나 우려가 너무나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 마음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요. 예. 그래도 이런 악재를 가지고 오히려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그렇죠. 걸 매매로서 좀 대응해보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전쟁은 나면 안 되지만 네. 다양한 전략들이 좀 나오고 시도를 해보는 장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나온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포트에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도 여러분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죠. 네. 자, 지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02-325에 8200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좀 더 세세한 진단을 원하신다면 전화를 좀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는 85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강병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연선님께서 랭킹쇼 보면서 잠 깨야지 출근만 하면 졸려요. 게다가 또 연휴 동안 쉬고 돌아오셨으니 얼마나 일하기도 힘드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10월 들어가지고 10월 첫째 주도 좀 쉬다가 또 한 3일 일했고 그렇죠. 또 한글날 때문에 또 하루 쉬고 또 4일 또 일해야 되니까 뭔가 쉬는 건 좋은데 리듬이 깨져가지고 좀 아침에 좀 졸립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사실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증시까지 도와주질 않으니 정말 얼마나 허탈하고 이거 모든 게 이렇게 다 체념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 절로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고비가 아닐까,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거를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예. 함께 돌파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은정님 오셨습니까? 반갑고요. 좋은 날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종목을 지금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에 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슬슬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두 가지의 날이 겹쳐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는 이제 정신 건강의 날. 이거 참 중요하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를 낳는 네.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그거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뭐지 한 거 보니까 역시 이거밖에 안 뜨는군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 그거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맞아요. 뭐 그건 나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정신 건강의 날로 가서 네. 한번 꺾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삶의 만족도, 어쨌든 정신이 건강하고 즐거워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골라봤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실제 그렇습니다만 경제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느냐 이게 꼭 만족도를 좌우하지는 않거든요. 네. 자, 지금 올라와 있는 나라들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보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뭔가 전 이런 게 선진국이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합니다.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막상 그걸로 행복하지 않다니까. 예. 뭐라고요? 제가 저희 정신승리한 나라들이라는 우리 PD의 한마디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약간 격화시키는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돈도 많으면 좋죠. 근데 이게 그거 있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겪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돈 많아도 별거 없구나 이런 거. 지금 되게 교훈적인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도 모자란 판국에 경제적인 걸 자꾸 결부시키게 되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순위가 조금 겹치는 데도 있어가지고 저렇게 세 나라가 겹친 데도 있고 이게 두 나라가 겹친 데도 있으니까 많다고 해서 점수가 높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를 꼽아보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를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 한 가지를 딱 꼽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5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1위 투표를 해주시고 5위부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네. 항상 웃고 계시고 그렇죠. 항상 명확한 진단을 도와주시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토마토 전문가 중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을 수도 있겠다.
왠지 저분을 보면 행복하다.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행복 전도사. 아니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 예.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1시부터 2시 타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3시 반까지 진짜 고달퍼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이 간신히 도착했어요. 네. 자, 장명희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 텐데요. 역시 또 에너지 관련한 종목이군요. 네, GSE가 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종목이 되겠고 오늘 GSE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이런 날 네. 이렇게 중동발 전쟁 위기와 함께 국제 유가 바로 연결되는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GSE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요. 솟구칩니다. 네, 거래량도 많이 실려 있는 모습 연출이 됩니다. 사셨던 가격이 3,223원이고 1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명희님께서는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GSE 이번 기회 잘 살려볼까요? 자, 이쪽 GSE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죠. 충남 쪽에 진주, 경남 쪽이죠. 사천 이런 쪽에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요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좀 단기간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그 가스 밸브 잠근다 그럴 때 좀 급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쪽에서 좀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거는 길게는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쪽이 굉장히 좋죠. 흥구석유도 지금 상한가 치고 있고, 중앙에너비스 24%, 그다음에 이 GSE도 마찬가지 20% 정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좀 길게 이렇게 오래 들고 가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물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려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지난주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자리는 상당히 좀 이렇게 잘 매수를 하셨고 또 운도 많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이런 거 터질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 역시도 몰랐고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당하고 있었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간혹가다 있는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매도는 지금 언제든지 매도를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위에서 걸리는 자리는 242평선이 있는 자리가 3,900원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게 고가가 보시게 되면 3,86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쪽 근처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거랑 같이 보세요.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흥구석유가 지금 상한가를 딱 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오늘은 대장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요게 밀리면 이 GSE도 역시 마찬가지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게 무너지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종목만 볼 때 GSE만 보게 될 때는 요 차트를 놓고 봐야죠. 이거는 일봉볼 성격의 그런 움직임은 아니고요. 자, 아까 12시 50분 정도에 찍었던 자리 3,715원 정도를 찍었네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해 보시고 3,7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은 깨면 안 됩니다. 이 가격을 깨면 그때는 바로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생각하시고, 현재 상태에서는 요게 하루에 끝날지 아니면 유가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일 정도까지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만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좀 안 무너진다라면 그때는 좀 보유, 그리고 3,700원이란 가격을 무너뜨린다라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게 내일 정도까지 이어진다라면 내일 정도에는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장명희님께서 갖고 계신 GSA 어떻게 됐든지 간에 GSA가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재료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우선 수익을 챙기시고 그 다음을 한번 도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핫한 쪽은 이 전쟁과 관련된 쪽만 거의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중동의 전쟁이 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국제 유가 요동칠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이 관련된 종목들만 급등세를 보이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마냥 계속 갈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따라가거나 섣불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관련주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종목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슬슬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네. 이번엔 유튜브에 우리 맘맘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KG 스틸인데요. 매수 가격이 8,300원입니다. 그리고 15% 비중이 진데, 이거 주가 수준이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최근에 별로 안 좋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주가 7,320원이고요. 오늘장 0.81% 내려가는 모습. 뭐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면 큰 변동은 없지 않느냐 싶으실 텐데 하지만. 차트 놓고 보면 굉장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난 4월쯤이었죠. 그때만 해도 14,000원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반토막입니다. 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맘맘님께서는 물타서 단가를 낮춰놓으셨대요. 이게 8,300원이란 얘기.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네. 너무 오래 하방이네요. 라는 이 걱정 어린 한마디. 과연 KG 스틸은 언제까지 이렇게 바닥권에 머물 수 있을까요? 자, 올라갈 기회를 노려봐야 될 텐데 전망 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G 스틸입니다. 상당히 바닥권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KG 스틸의 미래 좀 어떻게 좀 치십니까? 네, 이 KG 스틸 같은 경우는 석도 강판을 주로 뭐 이렇게 그쪽에 매출이 좀 많은데 이 석도 강판이라는 거는 식품이나 통조림 같은데 뭐 이런데 주로 사용하는 그런 강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뭐 공급도 조금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통조림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통조림을 그렇게 많이 먹고 경기 안 좋다고 통조림을 덜 먹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좀 이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아주 큰 변동성 없이 뭐 조금씩 이렇게 그냥 유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KG 스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시가총액이 7,300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자, 이익 나는 것들, 뭐, 요런 것들을 본다라면, 주가 자체는 지금 굉장히 싼, 뭐, 그런 가격대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서부터 1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반토막 정도가 난 거죠. 자, 뭐, 낙폭은 지금 이미 과대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 저점 여기 올해 1월 달이네요. 올해 1월 초에 기록한 가격 6,970원 정도 그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 가격만 안 깬다라면 지금 뭐 현재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진 않았죠. 자, 요 정도가 이 근처가 좀 바닥권, 박스권 아래 정도 하단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통조림 같은 게 향후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좀 제한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가장 좀 적당하다라는 생각인데 저 보시면 박스권 상단은 8,500원 약간 위에 구간 정도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배당도 좀 있으면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오는데 배당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한 150원 정도 그 정도 선은 배당이 나오니까 지금 시가 배당률로 2% 이상 정도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향후에 뭐 연말로 가면 배당 메리트도 뭐 조금은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보시고요.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한 8,500원 이상 정도 가격이 오면 그때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G스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상당히 주가 내려와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맘맘님의 KG스틸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화도 받습니다. 네. 바로 또 다음 분 받아볼 텐데 전화예요. 이분 말고도 또 계속 받을 테니까 네. 걱정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Y. SY. 이거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800원에 15%. 예. 이거 어떤 거 보고 사셨어요? 네, 시청자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SY 잊어먹었네. 아,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그럼? 예. 아니, 앞으로 이제 네. 앞으로. 전망 같은 거, 아니,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방송도 듣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자, 네. 일단 근데 거기다가 오늘. 그저께 7,400원 네. 할 때도 안 팔았어요. 그러네요. 지금 네. 다시 1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이따 팔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 전략과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전문가님 SY입니다. 전 거래일에 아주 강하게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은 또 음봉입니다. 급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SY 같은 경우는 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이죠. 이쪽이 지금 오늘 대체로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한 8월 중순서부터 시작해서 9월 달 뭐 이때 시장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자, 저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 8월, 7월 말이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고점을 찍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때 9월 달에 뭐 2600 찍고 난 다음에 밀린 시장이 지금까지도 밀린 모습인데요. 자, 이 SY 같은 경우는, 올라왔죠,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거의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많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등이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매도를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내년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느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년 정도까지 본다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내년 뭐 한 봄이나 뭐 그때쯤 지나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뭐 이 전쟁을 그렇게 오래 끌고 막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내년 봄쯤 되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얘기들도 좀 진행이 될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긴 관점이다라면 조금 보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은 상당히 좀 잘 나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 1, 2분기 합쳐갖고 한 134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1, 2분기에 작년 1년치만큼 그 근사치 정도 벌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게 단기간은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때 8월 달에 뭐 4,000원 아래에서 7,000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주가는 없으니까 지금은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좀 조정을 조금 길게 가면 6,000원 아래 구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청자님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좀 길게 갖고 갈 수 있다, 나는 내년 봄 정도까지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이시다라면 보유를 하셔도 좋은데요.
단기간은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년 봄 정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뭐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주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긴 관점이다라면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지금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가지고 계셨다가 단기로는 약간 힘듦이 있으니까 중장기로 한번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매도가가 얼마까지 목표가가 아, 네네. 전문가님 구체적인 가격 전략 잡아주십시오. 그런 거를 알려주셔야 일단 내가 알아서. 내년 정도까지 보면 뭐 한 9,000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요. 뭐 그때 정도까지 본다라면 9,000원 근처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부분 신경 쓰지 않는다라면 9,000원 근처 정도에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해결되셨죠? 네. 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네. 이 주식이 이른다고 반등하면 얼마에 팔아서 이렇게 하도록 해보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설명을 어려워요, 설명이. 자, 아주 듣다 보면 충분히 또 적응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예. 자, 전화. 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예. 분이. 아, 예, 감사합니다. 전화 이 연결이 약간 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가격대까지 말씀을 해드렸으니 충분히 전달은 됐으리라 생각이 네, 듭니다. 길게 가져가면 앞자리 3번 바뀝니다. 사실 네. 이 증시라는 게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렵죠. 정말 이 간단히 좀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도 쉽지 않은 내용들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물론 이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말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더 노력하시면 나중에 또 투자의 수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점. 네. 그래서 당장은 가격만 중요하시겠지만 계속 귀 기울여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시면요.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볼 때 도움이 꼭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5위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정신건강의 날 특집으로, 자,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 5위입니다. 자, 5위 어딜까요? 5위는 5위는 뉴질랜드. 뉴질랜드였습니다. 네, 뉴질랜드는 잘 산다. 뭐 도시가 생각나기보다는 굉장히 천혜 자연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는 곳인 것 같아요. 7.2점으로 지금 평균이 6점 몇이거든요. 근데 평균 비 확실히 높네요. 확실히 높은 5위 자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다음 종목 좀 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또 닉네임이 아주 의미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네. 유튜브의 로또님이시거든요. 왠지 큰 수익을 벌어들이실 것 같은 느낌인데 한 방을 원하시는. 그런데 이 종목의 현황이 그렇지 못해요. 그렇군요.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홀딩스예요. 요 지금 매수 가격이요 25,500원입니다. 15% 비중. 그런데 현재 주가 어떻죠? 13,470원. 거의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 반토막입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주가 상황이고 무상증자를 어찌해야 할지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무상증자는 보통 이제 호재성 이슈로 풀이가 되고 특히 지난해쯤이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무상증자 얘기만 나오면 뭐 무조건 급등세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제 한국콜마홀딩스와 관련해서 무상증자 이제 결정이 났고 공시가 나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콜마홀딩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콜마홀딩스입니다. 주가 흐름이 썩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뭐 무상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22일이네요. 10월 20일이면 10월 18일 날 종가까지 보유하고 계시고 10월 19일은 주식을 팔아도 좀 무상증자는 해당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근데 뭐 일단 100% 무상증자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이 무상증자라는 게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고 주가가 뭐 반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 기업 자체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착시 효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 뭐 요거는 좀 큽니다만 드림 CIS라는 종목이 요거는 한 주당 3주를 무상증자를 했는데
하는데 권리락이 되고 오늘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아마 요런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식을 요거를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최악의 국면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고 또 뭐 자회사들 한국콜마도 그렇고 괜찮은 실적들이 괜찮게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는 무상 100%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0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10월 19일 날은 주식을 팔아도 이게 무상증자를 나중에 때 되면 계좌로 들어옵니다. 자, 권리락이 딱 되고 나면 이게 주가가 착시 효과가 있죠. 뭐 어제까지 14,000원이었는데 뭐 오늘 7,000원 이렇게 되면 좀 이게 착시 효과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월 19일 날 권리락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보유하고 있는 종목, 보유하고 있는 수량 그건 정리하시고요. 정리를 하셔도 무상증자 물량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권리락 되고 난 다음에 기존의 보유 주식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 그 무상신주 들어오면 그거는 좀 이렇게 들고 가는 전략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상은 권리락 때까지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콜마홀딩스 무상증자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또 전해드렸습니다. 네. 권리가 나올 때까지 좀 들고 있자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한국콜마홀딩스였습니다. 자, 최대한 30분 살려보겠습니다. 네. 구미구님께서 딥노이드, 이거 최근에 한번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의료 오늘, AI 쪽 아니었나요, 이거? 네, 오늘은 조금 부진합니다. 네. 이게 한 9월 8일 날 32,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내려갈 때도 정말 속도가 좀 빨라요. 이게 얼마나 겁납니까? 순간적으로 다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500원에 15%인데 네. 원래는 10%셨대요. 근데 이제 5% 더 사셔가지고 낮추고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이거 손 쓸 방도도 없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거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무님 딥노이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이 딥노이드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의료 AI 관련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진단, 판독, 뭐 그다음에 질병 조기 진단하는 솔루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되게 이쪽이 올해 들어서 되게 많이 올랐죠. 우리 2차 전지 쪽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AI 쪽, 로봇 쪽 이런 쪽이 2차 전지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좀 빠지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는데요. 지금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뭐 썩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있고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찍혀줘야 돼요. 자, 실적이 영업이익이 뭐 이익이 적자가 난다 그래도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버틸 수는 있죠. 하지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2분기 합쳐갖고 매출이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좀 100% 믿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처음에 이게 무상증자를 상장해갖고 얼마 안 있다가 무상증자를 했는데요. 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무상증자하는 거 이거는 주가를 뭐 그냥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떠받치겠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 상장한 게 21년도 8월 달에 상장했는데 21년도 12월 달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상적인 뭐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마냥 믿고 들고 가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추세 자체도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손절칠 자리, 그런 자리를 조금 노려봐야 되겠다.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단기간에 너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겠죠. 뭐 2만 원 대략 2만 원 근처나 뭐 그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I 관련주들 매수하는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 좀 리스크가 많은 종목들 말고 네이버 같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의 딥노이드라는 종목, 어쨌든, 지금 18,000원이지만 2만원대 근처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잘 정리해서 나오시고, 이왕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수가 아직 아니다. 네. 내가 지금 배우는 상태라면은 이렇게 작은 종목보다는 좀 큰 종목에서 안정적으로 좀 하나씩 배워가면서 해보는 게 어떠실까 권유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딥노이드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재필 전문가하고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진단을 가기 전에요. 랭킹쇼 주제 오늘 4위 공개할게요. 좋습니다. 정신건강의 달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를 골라보고 있습니다. 5위가 뉴질랜드였고요. 4위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4위입니다. 4위는 와장창 나오죠. 예. 아이고 많이 나오네요. 네. 유럽 국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있고요. 룩셈부르크 네. 그리고 스웨덴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는 또 ASML로 유명한 데고. 역시 주식 보는 사람이라서 또 스웨덴은 또 이 볼보 완성차. 예. 그런 것만 맨날 보고 살아요. 정말 재미없게 사시는군요. 네. 아, 여기는 진짜 한 번쯤은 놀러 가보고 싶은 나라기도 해요. 정말요. 예, 근데 여기 유럽 다 가보셨다면서요? 다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서유럽하고 남유럽 정도만 가보고요. 네. 그 위쪽에 그러니까 북유럽들 더 얼굴 하얗고 추운 사람들 사는데 저는 공기를 1g이라도 한번 들이마셔보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네. 결혼하시고 만약에 하신다면 결혼 그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약해지잖아요. 자, 4위까지 공개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참 힘들죠? 아이.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코스닥, 야, 이거 800 깨는 거 아니야? 하면서 채팅창에, 아이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나마 지금 보니까 800을 깨지는 않고 낙폭 네. 살짝 줄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가던 폭이 너무 깊으니까요. 그렇죠. 참 아쉽습니다. 오정에 그나마 낙폭을 좀 시원하게 줄여줬으면 하는데,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다음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맡겨보도록 하죠.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종목은요, 유튜브 조조할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자, 이 종목의 이름 MK전자입니다. 매수 가격이 14,900원입니다. MK전자 14,900원이면 매수하신 지가 뭐 오래됐다 이 정도 판단이 들지는 않고요. 그쵸, 예. 사실 14,900원 요 정도 가격 수준에서 많이 오랫동안 좀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죠. 그렇죠. 역시 뭐 MK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한 달 동안에 뭐 급락을 했으니까요. 역시 여지없이 최근장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그 부근에서 현재는 11,600원까지 쭉 밀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1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MK전자 혼자만의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증시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그런 것도 움직여가는 있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자, MK전자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김현일 전문가님, MK전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MK전자도 최근 시장 하락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폭이 나오기 시작하던 때가 9월 초부터니까 시장 하락하는 시기하고 그대로 맞아 떨어지죠. 지금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본딩 와이어 쪽으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등등 해서 이게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실적 자체가 워낙에 업황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주가 또한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 조금 이제 비중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실적 흐름이 역시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NK전자가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2007년에 이제 이 광물 자원 개발 사업에 진출을 했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극 소재,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 소재 등등 해서 2차 전지 소재까지도 다 새롭게 진출을 했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차 전지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호재 쪽이 조금 더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MK전자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찌됐든 이 4분기에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4분기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되면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업황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업황 회복에 따라서 분명하게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 회복 또한 동시에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로 매수가까지 노려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1차 목표가를 정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1차 목표가가 13,000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부터 거래가 많이 된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3,000원 초반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뚫어줘야 매수가 근처 부근이 14,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쪽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반도체 업황 정상화에 따라서 NK전자의 실적 회복,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나타나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MK전자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를 준비하되 당장에 지금 현재 바닥을 잡아주는 듯 하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준비하셔서 13,000원 초반대 1차 매수가로 1차 매물대로 지정을 해서 이 구간을 목표가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11,000원 구간에 지지라인이 또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10,000원 구간까지는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는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이제 저점 라인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향후에 추가 매수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이 MK전자를 길게 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한 10,000원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반도체 업황 정상화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밴드만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추가 매수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MK전자입니다. 일단 윗단으로 14,000원대 바로 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13,000원대도 언급도 나왔는데 일단 내려갈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준비도 해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MK전자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 우리 고고식님 네. 지금 뿐만이 아니라 걱정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 거래량이 너무 줄어서 매도가 살짝만 나와도 종목들이 휙휙 내려가네요. 슬쩍 보면요, 이 코스피, 코스닥 지금 거래 대금이 5조, 6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거래가 나와도 호가가 훅훅 움직여버리죠. 참 어려운 시장 상황. 네. 제발 오후장에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았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다음 네. 종목 하나 볼 텐데요. 네. 마띠아 GOD 님께서 마띠아 GOD. GOD는 뭐 그렇다 치면 마띠아는 무슨 의미일까요? 마띠아. 그렇디야. 마띠아, 그렇디야. 그런가 이런 거 보다. 아닌가? 어쨌든. 그래요. 그려요. 자, 그래서 현대공업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자, 9,172원에
비중을 10% 담으셨습니다. 요즘 뭐 차트 흐름 다 똑같아요. 네, 뭐 네. 종목만 다르지 거의 차트가 사고 난 다음에 거의 떨어지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의 급락을 벗어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게 어제 집계했던데 한 80% 종목이 다 빠졌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종목만 빠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현대공업은 사셨던 가격인 9,000원대 좀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9,000원대면은 거의 올해 사셨으면 5월, 막 이럴 때 7월 이때쯤 제일 높을 때입니다. 네. 그때 사신 다음에 그 이후를 내려갔고 현대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또 워낙에 좀 크게 이렇게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변동성을 보여주는 특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에 대한 전망 다시 좀 손실을 많이 회복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공업인데요. 오늘 또 반락해버렸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현대공업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했지만 당일에 상승이 나올 때 이때 이 구간에 바로 당일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고 이 물량들을 추가적으로 뱉어내면서 시장 하락하니까 그대로 쭉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대부분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올라갔던 거를 지금 다 뱉어냈죠. 이런 그림이 나오는 종목들은 슬슬 대응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워낙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정말 손 놓아버리고 싶다. 주식시장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종목들 슬슬 많이 떨어졌고 바닥 잡을 만한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온 종목들은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우리가 자동차 쪽에서 대형주 종목인 현대차와 기아를 먼저 봐야 돼요. 현대차와 기아를 보게 되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약간의 물량이 좀 빠져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 실적 시즌에 따라서 마찬가지 이 자동차 쪽이 워낙에 이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1차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동차 섹터 그래도 대형주나 일부 소형주들은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았죠. 일단은 지금 관심이 조금은 식어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더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 쪽에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내년 바로 이제 법인 설립해가지고 공장 만들어서 캐파 더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다음에 올해에도 아산 2공장, 울산 2공장 추가적으로 설립 더 했죠. 그 다음에 작년까지 해가지고 중국, 울산, 아산 해가지고 공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공업은 지금 계속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고, 자동차 쪽은 수요가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지금 기아차나 그다음에 현대차, 완성차 업계들은 또 생산량을 늘리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공업 같은 이러한 이 현대차나 기아에 실질적으로 이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수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워낙에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이슈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는 해요. 지금 상승이 나오는 이제 한국석유나 극동유화 이러한 종목들이 막 실적이 굉장해서 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이슈에 의해서, 즉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좀 집중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럼 그 타이밍을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물량도 안 들어와 있고 거래량도 지금 오늘 4억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은 뒤로 밀어 넣는 겁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봤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그때부터 이제 추가 매수 대응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는 죽어있지만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현대공업이 꾸준하게 실적을 늘려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관심을 받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받을 때에는 분명하게 이 수급이 동반되기 마련이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까지 기다려줬다가 그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7,500원, 2차 목표가는 8,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시면 아마 한동안 이 종목
조금 빠져나오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고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띠아 GOD님께서 올려주신 현대공업입니다. 우선은 조금은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거기에서 1차 목표가 7,500원, 2차 8,000원인데, 지금 10% 비중이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수급 체크한 다음에 또 한번 진단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가보기 전에 오늘 랭킹쇼 주제입니다. 네. 이거 3위 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OECD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를 골라보고 있는데요. 3위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역시 3위 스위스입니다. 그렇죠. 스웨덴보다 조금 이래요. 네. 7.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가봤어요. 스위스요. 저기는 가봤어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너무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때 한 20살 중반인가? 그때 간 거라서. 그래요? 네, 일찍 가셨네요. 그때 갔는데는 되게 조용했고,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심심했죠? 오히려 솔직히. 그때 25살이면 항상 대학교 그거 생각하면서 밤문화를 즐길 그렇죠. 때였는데 369, 369 이러면서. 저기는 너무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와야겠구나.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했었었죠. 거기서 이제 익숙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죠? 다복하게 그렇게. 예. 자, 이렇게 3위까지 공개드렸는데 1위와 2위만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치기 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유튜브 권희천님의 종목입니다. 네. 해성 DS 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 가격은 58,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해성 DS도 역시 뭐 최근 들어서는 주가로는 쭉 밀려나는 흐름인데 현재가 54,2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추가 매수 10% 매수 가격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판단 아니시겠습니까? 네. 추가 매수 괜찮을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해성 DS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기판 쪽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매출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가지 모두 다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용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판가 자체가 워낙에 높은 제품인데 지금 고객사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실적이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리드 프레임 쪽은 이 캐파 자체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매출 규모에 그렇게 크게 이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도 4분기의 실적 회복이 어느 정도 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무언가 이제 이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성 DS가 이제 3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나오는 건 조금은 이제 힘들 거고, 캐파를 늘려나가면서 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돼야지 매출이 대폭이 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성 DS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해성 DS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락 추세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5만원 초반대, 2차적으로는 4만 5천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겠죠. 물론 4분기에 이 반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장의 하락세가 완전히 멈췄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저점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일단 1차 목표가는 약 58,000원에서 59,000원 정도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매수가가 조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매물대가 조금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58,000원에서 59,000원 정도를 1차 매물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지 당장에 눈에 띄는 성장성을 보여주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실적 회복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큰 상승을 당분간은 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 딱 매수가 근처까지 1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매수가 근처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매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이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바닥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먼저 바닥 잡는 거 기다렸다가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추가 매수한 다음에 매수가 부근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당분간 아주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점, 해성 DS 매수 가격 정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권희천님의 해성 DS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이거 하나 더 가볼까요? 그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봅니다. 정말 빨리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김영일 전문가를 탈탈탈탈 털어서 한 번만 더 갈게요. 네, 조석원님께서 네. 서울가스 오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역시 갈 수밖에 도시가스 요리조리 반사롭게 막 들어옵니다. 네. 자, 9만 원에 사셨어요. 오호. 근데 9만 원에 20%를 사셨는데 예. 지금 서울가스는 6만 3,80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이 서울가스가 많이 지금 오늘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서울가스 오늘 좀 반등 나왔는 게 유의미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울가스는 저는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그 다음에 최대한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본 만큼 조금씩 더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 관련주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죠. 뭐 GSE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대장은 명확하게 GSE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뭐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지금 관련된 이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명확하게 대장 2등, 3등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그렇게 크게 들어와 있지가 않고 지금 보게 되면 주가 움직임 자체가 워낙에 또 이평선에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수익 챙기셔서 정리,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반등 나올 때 정리,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정리 쪽에 포커스 맞춰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항상 이제 가스 관련주들은 지금 이 도시가스 공급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서울가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가스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이 기업, 이 수익성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도시가스를 어찌됐든 이 받아서 공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스 가격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서울가스는 조금 더 이제 정리 쪽으로 포커스 맞추셔서 비중을 최대한 줄이시는 쪽으로 전략 꾸리신 다음에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대응을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시면 수익 본 만큼 정리,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반등 나오면 또 이제 반등 나오는 대로 조금씩 정리,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다른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가스까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전문가께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렉시쇼 주제입니다.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1위는 핀란드였습니다. 7.8점으로 독보적인 1위의 만족도였고, 자, 2위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였네요.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우리나라 그럼 몇 점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평균이 6.7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5.9입니다. 그러니까. 낮네요, 평균보다. 그러니까 OECD 국가가 38개인데 그 중에선 36등이고. 예. 전체 국가가 146개인데 그 중에서는 59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더 위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숫자로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같이 또 주식시장 이러면은 진짜 이 행복도가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삶의 만족도도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도 더 살아났으면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혜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또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죠. 절대 800원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